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TV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년별 여름방학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은 고1 여름방학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름방학은 단순히 쉬거나 노는 시간이 아니라 2학기를 준비하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공부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1 학생들은 주목! 대치동과 목동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이끌었던 여름방학 국어 공부 방법들을 모두 대방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한다면 2학기 때 국어 성적이 최소 15점 이상 상승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첫 학년, 첫 학기에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목표한 것만큼 안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목표가 없었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한테는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2학기, 더 나아가 2학년과 3학년 수능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우선 여름방학 동안 공부 계획을 무작정 세우기 전에 1학기 성적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 과목을 잘하는구나 내지는 에이 이 과목은 성적이 안 나왔네 난 역시 이 과목을 못해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아닌 시험지를 펼쳐놓고 내가 제대로 알고 푼 문제인지 아니면 찍어서 맞힌 문제인지도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항이나 찍어서 맞힌 문항이 있다면 내가 어떤 점 때문에 틀렸는지 원인 분석도 해보고 내가 취약한 유형들도 파악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온 과목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점수를 잘 받게 된 건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국어 시험을 보고 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제가 3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학기 국어 시험이 3등급이 나왔네. 총 30문제 중에서 문학이 1개 틀리고 비문학에서 3개 틀리고 문법에서 2개 틀렸네. 틀린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객관식은 4개, 주관식은 2개 틀렸는데 문제들을 보니까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배점이 더 크고 부분 점수도 받지 못하고 아예 틀려버렸군. 이번 나의 성적이 저조한 원인은 주관식이 폭망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성적을 더 올리려면 주관식을 출제 의도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객관식은 문법적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문제가 약하고 비문학은 보기 추론 문제를 보완해야 하고 문학에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판단 문제에서 판단 실수가 있었네. 중간고사에 비해서 문학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나의 문학 공부법은 효과적이었나봐. 다음에도 이렇게 공부해봐야겠어. 그런데 문학에 비해서 문법과 비문학이 아직도 약하고 많이 틀리니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문법과 비문학을 좀 더 공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겠는걸? 특히 비문학은 독해력이 관건이니 나의 독해력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보고 보기 추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봐야겠어. 이렇게 파악해보았으면 1학기 시험 피드백을 기반으로 나의 학습 플랜을 짜보는 겁니다. 학습 플랜을 어떻게 세우냐고요? 학습 플랜은 크게 월별 플랜, 주간 플랜, 일일 플랜 이렇게 3가지로 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 플랜을 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문학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법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별로 짜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시작 땡 하고 앉아서 공부한다고 칼같이 바로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활성화해서 집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로딩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능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뇌가 활성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시부터 7시까지 문법 공부를 한다고 시간별로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은 너무 짧아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시간이 아닌 학습량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계획만 많이 세우고 실천을 안 해요. 공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행력, 실천력이 중요해요. 따라서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시간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량 또는 학습 범위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월별 플랜은 학습 계획을 크게 잡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번 달에 학습을 꼼꼼히 해보겠다 라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때 월별 플랜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나 독서 활동 등등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월별 플랜을 대략적으로 짜 놓으면 내가 꼭 해야 할 스케줄을 까먹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겠죠. 월별 플랜을 작성한 후에는 주간 플랜 또는 일일 플랜을 짜면 되는데, 주간 플랜은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중기 목표를 세우고 학습하는 것이고, 일일 플랜은 하루마다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할지 일일이 체크해보는 방식이에요. 주간 플랜의 경우 아직 학습 계획이 제대로 짜보지 않은 학생이거나 하루하루 학습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추천하는 방식이고, 일일 플랜은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내 스스로 좀 더 엄격히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내가 계획한 공부만 다 클리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학기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계획하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취약점 파악하고 보완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계획하기 플러스 취약점 보완하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앞서 성적표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3월, 6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많이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보세요.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본인의 취약점을 모르겠거나 모든 부분이 다 취약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1학년인 만큼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차근차근 천천히 영역별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보았을 때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른 난이도와 지문 길이를 보고도 놀랐을 거고,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한데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하니 많이 막막했죠. 괜찮아요. 독서는 정말 꾸준히 공부하면 그만큼 성적도 오를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부분을 내가 어려워하는지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지문 자체를 읽는 게 어렵다면 독해력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되겠죠. 독해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 평소에 독서 지문을 풀 때 많이 틀리고 있다면 시간 내에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지문을 천천히 읽으며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문을 한 단락씩 읽어 나가면서 각 단락의 핵심 화제가 무엇인지 동그라미 쳐보고, 단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직접 써보고, 더 나아가 핵심 화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즉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지, 변화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대립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역시 지문을 많이 읽고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용 일치 문제나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부터 다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풀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왜 이 문제의 정답이 이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면서 풀어본다면 정답 적중률은 쑥쑥 올라갈 거예요. 문학은 크게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산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딱 한 가지만 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만 꼽을 수 있는 학생이더라도 저는 현대시가 어려우니까 현대시만 공부하면 되죠? 와 같은 생각은 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1인 만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하는 것,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편식하듯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이 맞히는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틀리고 약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면서 폭넓게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산문 순서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과 모의고사, 더 나아가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은 개념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출제되었던 6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같이 봐볼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유형인데요. 이 중에서 모르는 문학 개념어가 있다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외양 묘사나 서술자의 개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개념에 대해 정리해두고 저 중에 맞는 선택지가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반드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를 할 때는 단순히 문학 개념어가 있고 그 문학 개념어의 뜻이 이거다 라고 했을 때 문학 개념어 용어와 뜻을 1:1 대응 방식으로 암기식으로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이 문학 개념어가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는 작품과 선택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은 달달 암기를 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문과 선지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 공부보다는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개념어가 어느 정도 공부되었다면 고대 가요부터 민요까지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대표 작품이 있으니 대표 작품들만 우선 공부해 봅시다. 단 갈래별로 공부할 때 갈래별 특징도 꼭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들을 접해보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이 가장 어려운 학생이라면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을 복습해보고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며 감을 익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내가 혼자 공부하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설, 인강업체나 아니면 EBS 인강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많거든요. 그 교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략 의문, 단어, 문장,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중세 국어 순으로 공부하고 문법은 이전 단원의 개념이 이해되지 않은 채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하니 반드시 이전 단원의 개념은 꼼꼼히 체크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의문의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2학기에는 문법 요소나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를 배우게 되겠죠. 따라서 문법 공부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교과서 목차를 보고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1을 위한 여름방학 국어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그만큼 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일 텐데요. 지금 먹은 마음이 여름방학이 끝날 때 느슨해지고 나태해져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1을 위한 여름방학 국어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